자, 역시 FOMC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이면 저희가 드디어 지금까지 그토록 얘기 많이 했었던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과연 9월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이 나는데요. 전반적으로 진행 상황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시장의 전망은 또 어떤지도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종근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간으로 이제 16일부터 FOMC 회의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네. 전반적으로 진행 상황과 그리고 한 몇 시쯤 이 결과가 우리가 알 수 있을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시장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전 세계 가장 큰 최근에 관심사를 끌었던 이달 미국 연준의 FOMC 회의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지 시간으로 16일에서 17일까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일단 17일 회의를 마치고 일단 기준금리를 발표하고요. 30분 뒤에는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연준 의장 회견은 네. 3시 반에 있습니다. 예, 역시 옐런 의장의 입에서 물론 뭐 상승을 한다 아니면 그냥 유지를 한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이제 경제 판단을 어떻게 하고 또 특히 중국 시장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지도 우리가 좀 곰곰이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가장 단순한 질문이자 가장 최근에 많이 드렸던 질문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는 거의 뭐 베팅 수준에 가까운 얘기들입니다. 금리를 올릴까요? 아니면 9월에는 유지를 할까요? 또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9월 금리 인상설이 대세다. 네. 마치 이렇게 좀 받아들여졌는데 최근에서는 미국의 월가에서조차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설문조사 결과를 좀 살펴드리면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가 조사한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이달 초에 좀 조사를 한 건데 9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달에 56%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달 전망치가 77%였는데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의 좀 설문조사 결과를 또 말씀을 드리면 9월에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이게 46%, 거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제 대체로 좀 지난달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거의 과반에 가까운 수준이고요. 대체로 일단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난달까지는 굉장히 높게 이렇게 봤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를 비롯한 좀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 그리고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 또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아울러 이제 미국의 그 각종 경제 지표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슈였던 게 미국의 고용 지표였는데 실업률을 좀 살펴보면 8월 실업률이 5.1%로 7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또 이게 5.1%라는 수치가 좀 의미가 있는 게 미국 연준이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범위가 5%에서 5.2%니까 고용 지표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고요. 반면에 이제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가 17만 한 3천 명, 그러니까 20만 명을 하회했고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좀 고용 지표가 좀 금리 인상의 방향성에 좀 단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좀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뭐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 개선이 조금 되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은 어떤 질적인 개선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좀 속도를 같이 못 맞추다 보니까 역시 좀 엇갈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프에 대해서도 설문조사 최종훈 기자가 얘기를 해줬는데 이달 초에 나타났던 퍼센테이지가 약 46%에서 56% 나타났으니까 지금은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뚜껑을 열어보면 좀 어떻게 될지 역시 좀 궁금한 점인데 과연 국내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또 어떻게 좀 예견을 하고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좀 어떤가요? 네, 일단 전 세계 금융 전문가들이 굉장히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국내 상황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단 올릴 거다, 연말로 미뤄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 미국 연준은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금리 인상이 결정됐을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시장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 충격 이후에 지수는 곧바로 회복 국면으로. 네, 이와 반면에 이제 좀 연말로 좀 미뤄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한번 계속해서 이어보겠습니다.
에서는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미국 전반적인 경기 레벨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중국 쪽에서 발생하는 어떤 경기 리스크,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연준이 조금 다급하게 금리를 인상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고 네, 미국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제로 수준의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해왔었는데 네. 만약에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올린 때가 2006년 6월입니다. 네. 거의 9년 만에 처음으로 올리게 되는 것이고 제로 금리로 따지면 거의 7년 만에 그렇죠. 이제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설명을 해주면서 만약에 올리게 되면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저도 가정을 하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금리 인상을 하면 뭐 영향이 적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예견되는 영향은 어디까지 우리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지금 우리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건실하다, 정상화가 됐다 이런 반증이 또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네.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소비 증가, 또 소득이 증가되면 글로벌 수출 경기에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아울러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걸 좀 해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이런 시간에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 신흥국에 퍼져 있었던 자금이 미국으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예. 이 때문에 신흥국에서는 외국계 자본이 좀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8주간 인도 주식시장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 자금이 32억 8천만 달러, 약 3조 원, 우리 돈으로 3조 원 넘게 빠져나갔고요. 예. 태국과 대만 증시에서도 각각 17억 달러, 약 13억 달러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좀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30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을 하긴 했지만 최근 거의 29거래일 연속 셀코리아를 이어갔고요. 네. 이 기간 동안 한 5조 5천억 정도의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네. 또 단순히 신흥국 자금 이탈뿐만 아니라 좀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러니까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게 되고요. 예. 이는 곧 금속 가격이나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들의 경우 좀 일부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불가피하고요. 아울러 달러화 가치하고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달러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신흥국에도 이자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신흥국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우리 시장도 사실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마지막 질문을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참 쉬운 질문은 아닌데 금리 인상을 어쨌거나 하긴 할 거고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얼마나 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은 가장 적은 수치는 10bp고요. 가장 많이 들은 수치는 25bp 늘리는 거. 그리고 가장 큰 수치가 50bp를 네. 그거를 한 번에 늘려서 올해는 한 이 정도로 끝내자라고 네. 하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뭐 최종근 기자의 사견을 한번 말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좀 어렵다 싶으면 좀 피해 가셔도 네, 됩니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서 뭐 시장 전망이랄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보통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25bp, 0.25%포인트를 인상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최근에 좀 중국의 상황이 좀 여의치 않다 보니 조금 이거를 완화하자는 측면에서 0.125%포인트 정도를 해보는 게 어떠냐. 네. 뭐 일단 월가에서 그렇게 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고요. 예. 단지 이제 이게 뭐 얼마나 올릴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향후의 방향성이 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한 번 올리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네. 연내한다는 거는 다 기정사실화 거의 됐기 때문에 네네.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번에 얼마 올리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좀 단편적인 사실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 마무리는 옐런 의장의 입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일찍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새벽 3시에서 3시 반쯤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느긋하게 일어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또 내일 새벽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드릴 거기 때문에 저희 방송과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FOMC 얘기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종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